불길한 기운으로 가득했던 그날 저녁, 대기업 대성펄프의 사모인 복자가 살해당했습니다. 집안 어디에도 족적을 남기지 않았으며 현장에는 범인의 지문과 타액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살해 동기가 가장 분명한 사람은 가족들입니다. 며느리인 아진을 제외한 모든 가족이 용의자죠. 안태동, 박정의 남편이자 누구보다도 살해 동기가 충분한 사람. 안재구, 안태동의 장남이며 살인 미수 혐의까지 있는 강력한 용의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안재희, 안태동의 둘째 딸로서 사건 당일 박정과 한 공간에 있었는데 같이 있지 않았다고 거짓 진술했습니다. 박주민, 안태동의 큰며느리로서 사건 당일 알리바이가 없는데 주변 관련 진술상 강력한 용의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연으로 시작된 인연은 악연이 되어 슬픈 엔딩을 맞이했습니다.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그럴 수만 있다면 박복자가 아닌 내가 한 줌의 죄가 되는 순간을 지켜봐주던 그녀의 모습으로 한 번만 살아보고 싶다. 과연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강남 한복파에서 모임을 가지는 부자 사모님들. 이곳에서는 교육부터 투자까지 다양한 돈 되는 주제가 왔다 갔다 하죠. 그 박복자란 분 3시까지 약속해뒀어요. 그분 다른 분들하고 너무 다른 게요, 언니. 스마트폰 어플을 자유자재로 쓰시더라고요. 오늘은 시아버지의 간병인 면접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앙리 마티스 그림 같은지. 마티스 그림 맞아요. 저랑 인연이신가 봐요. 저도 마티스 정말 좋아하는데. 아 그래요? 지는 그 마티스보다는 마네가 쪽에 더 좋긴 한데. 저랑 나중에 그림 보러 가요. 지야 영광이죠. 지가 잘 모시겠구먼요. 지가 아픈 사람 여러 병관 해봤는데요. 이 환자들이 몸이 아프면 이 맴이 더 아파지더라고요. 안 아플 때는 안 다칠 맴도 더 다치고요. 병원에서 이 약으로 회장님 몸을 고치면 지는 회장님 맹을 정성으로다가 고쳐드리고 싶어요. 기회를 주셔요. 그렇게 그날 아진은 복자를 만났습니다. 지가 여기 상주하면 안 될까요? 아무래도 새벽에 물도 자셔야 하고 화장실도 가셔야 되니까. 그래 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야 그래 주시면야 너무 감사하죠. 그녀의 진심이 통했는지 아진은 곧바로 복자를 채용했죠. 저기 사모님 네. 진심으로 다 이쁘셔요. 인정. 진짜 우아진 니값 제대로 하죠. 저택에서 나온 복자는 곧바로 눈빛이 변해버립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운명이 정해진다. 그 운명은 생각보다 너무 가혹한 나머지 순서와 등급이 정해져 좀처럼 그 이동이 허락되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 잘할 테니까. 사투리도 쓰지 않는 복자. 사실 복자는 계획적으로 회장에게 접근했죠. 너 얘기했냐? 집에서 간병할 요양사 구하라고. 오늘도 했어. 며느리한테 말해보겠다는데. 그리고 저녁 식사 시간에 복자의 채용을 이야기하는 아진. 너무 젊지 않아? 이쁘냐? 이뻐서 뭐하게 아버지? 난 이거 중요하게 생각해. 그분 성품이 정말 좋아 보였어요, 아버님. 안 이쁘구만. 나 오줌 마려. 회장인 태동의 한마디에 큰며느리 주미와 둘째 며느리 아진이 동시에 일어서죠. 사모님 너무 감사해요. 제 첫 고객이 돼주셔서 영광이에요. 대기업 며느리로도 하루가 부족한데 아진은 신인화가 발굴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저 윤성희 작가님한테 투자하는 거예요. 예술가한테 이러는 거 실례인데. 아니에요. 예술이 상업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물감 살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너무 미인이세요. 100% 진심이죠. 제가 시간 날 때 따님 미술지도 해드려요? 정말요? 그렇게 신인 작가 성희와 계약을 한 아진. 저기 그림이야만 하지. 저런 거 웹툰에서 많이 봤구만. 앞으로 10년 안에 팝아트계 우리나라 최고 작가가 될 거야. 두고 봐. 그 사이 복자가 드디어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처음 뵙겠어요. 박복자라고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져왔어요? 예. 빌린 돈이라도 받듯이 손짓하는 주미. 작은 사모님 드릴게요. 회장님 일어나셨어요? 불려우 스킬로 회장님을 홀리는 복자. 벌써 아버님 방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 작은 사모님하고 근로계약할 때 오늘 아침 7시부터 하는 걸로다가 얘기 다 마쳤는지 지는 회장님 방에 딸려 회장님 화장실을 쓸게요. 그 아무래도 회장님 치닥거리 하려면 안 됩니다, 그건. 2층 화장실 쓰세요. 지를 너무 아랫사람 대하는 매물로다가 대하시면 지가 진심을 다해 회장님을 보필할 수 있겠어요? 회장님을 진심으로 위하는 맴이 없으신 거예요? 작은 사모님이랑은 다르시네요. 아줌마!
2층 화장실 어디예요? 승원 대전이요. 아줌마 위아래 없어? 누가 위란 거예요? 대체? 지가 지금 뭘 잘못해서 이런 소리 듣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볼 일이 급해가지고 화장실을 가야겠구먼요. 복자는 자연스럽게 2층을 내려오다 다치며 주민을 매깁니다. 무슨 일이야 대체? 지가 2층 화장실 쓰겄다고 올라갔다가 그만. 아니 화장실은 내 방에도 있는데 왜 2층까지 올라가서 이소라냐? 아버님, 그게 아니고요. 지가 2층 쓰는 게 도리긴 하죠. 아랫사람이 화장실 같이 쓰는 걸 이해해주는 안주인이 얼마나 되겠어요. 지가 2층 화장실 쓸게요. 사람 똥에 위아래가 어디 있어? 그리고 1층에 있는 화장실 두고 왜 2층 화장실을 쓰래? 아니, 그건 곱게 나이 들어. 그리고 오늘부터 성희에게 그림 수업을 받게 된 아진의 딸 지우. 수업이 끝날 시간이 되자 남편인 재석에게 픽업을 부탁하죠. 근데 내가 아버님 댁에 가고 당신이 거기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총체적 골치 아픔이 있을 거야 지금쯤. 내가 해결해. 당신은 거기 가면 일을 더 꼬아놓을 뿐이야. 아진의 예상대로 골치 아픔이 늘어납니다. 이수봐, 예, 회장님. 식사해. 지는 이따가 미세스 저랑 같이 먹을게요. 여기서 그냥 먹어. 아버님, 회장님 아니에요. 한 끼를 먹어도 맴이 편해야 소화가 잘 되죠. 침대 시트에 보풀이 일어서 교체를 좀 했으면 싶은데. 그거 동서가 해외에서 직구입한 천연 소재 시트일 텐데. 아, 원래 천연 소재가요. 보풀이 더 일어요. 잠자리가 좀 성가시겠어요. 지가 다른 시트를 내일 사올게요. 때마침 들어오는 아진. 지는 이따가 뵐게요. 식사하셔야죠. 아버님, 마음에 드세요? 이건 그닥인데 뭐 네 말대로 상품은 쓸만한 것 같아서 좀 두고 보려고. 형님은 못마땅하세요? 나랑은 따로 얘기해. 주민은 복자가 싫은 100가지 이유를 대고 있죠. 형님이 그러시면 뭐 알겠습니다. 제가 내일 얘기할게요. 그 사이 지우를 데리러 간 재석. 어머, 지우 아버님? 자리를 잡고 기어코 떡볶이를 먹고 있습니다. 여기 그걸 네가 왜 닦아줘? 굳이 왜? 아 이런 걸 제 눈앞에서 이렇게 볼 수 있다니 이건 정말. 사실 팝아트는 순서야가 아니라고 서영 아가들이 폄하해 왔어요. 뭐 만화 같다느니. 이런 무식한 사람들 봤나? 이게 만화라니요. 아 저기 그림이야 만화지. 연상이. 그리고 이미 자신이 아슬아슬하다고 느낀 복자는 비장의 카드를 준비하죠. 여보세요? 안 들어오고 뭐래? 이불 사러 사람을 보내지 뭐하러 직접 가? 그 중요한 걸 누구 손에 맡겨요? 나 오늘 운동 치료하는 날이야. 따라가야 될 거 아니야. 기다리세요. 아줌마, 나 껍데기 이름은 더 줘. 소주도 한 병. 회장님 오늘 운동치료 PT 있잖아. 내일로 미뤄줘. 태동이 제일 좋아하는 껍데기를 사온 복자. 빨리 나으셔요. 젊은 남정네들 하는 건 다 하셔야죠. 먹고 싶어서 안 그래도 내가 젊어서 고생했을 때 늘 먹던 음식이었거든. 돼지 껍데기를 먹고 싶다더라고. 집에 냄새 풍긴다고 절대 못 먹는다고. 비교적 평화로운 아진의 집. 출근 전에 아버지한테 가봐야지. 하지만 인사는 드려야 되잖아. 그럴 거 없어. 내보내야 돼. 왜? 형님이 너무 싫으시대. 동서한테 아직 얘기 못 들었어요? 그때 등장한 태동은 주미의 말을 끊어버리죠. 이제부터 회장님 식사 준비는 지가 할게요. 빨래도 지가 할게요. 아줌마! 손빨래 힘들어. 넌 사람 보는 눈화는 정확하다. 재석인 꽝이지만. 왕따로 찍힌 사람이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은 날이 갈수록 좁아진다. 내가 그녀를 좋아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그녀에겐 내가 본 부자들에게서 보이는 간악함이 없어서였다. 처절한 왕따로 전락한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품이 내가 그녀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이유였다. 주민은 남편인 운구의 실수로 7년 전 큰 며느리의 권한을 모두 잃었습니다. 회사 차지하려고 천륜을 저버린 새끼야. 내가 붙인 사람을 지 손으로 죽였다. 날 죽일 수도 있는 새끼야. 아니에요, 아버님. 오해십니다. 그건 사고였고요. 아무튼 운규는 내가 책임지겠지만 운규 애비는 이미 끝이다. 이 집 안 살리면 지우 애미한테 다 맡겨. 이제 복자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집안에 없었죠. 세상의 모든 음식에는 최고의 궁합이란 게 있다.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음식이 주는 희열을 종결시켜주는 한 가지. 달콤한 음식과 달콤한 키스로 완전히 승기를 가져와 버린 복자. 그래서 지우가 이번 수학 경시 대회에서 유일하게 만점을 받았어요. 정말요?
그녀가 취한 그 달콤함은 신이 주는 선물일지도 몰랐다. 내가 살아보면서 내린 결론은 신은 극한의 고통을 주기 전에 반드시 저런 선물을 내린다. 스타일이 참 고약한 양반이다. 제가 이번 달로 해결할 테니까 주민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2층으로 올라갑니다. 연체된 이자까지 다 갚는다니. 다시 전화할게요. 작은 기회라도 놓치지 않는 주미. 아버님, 이분 회장님, 오늘 운동치료 있으시죠? 복자는 위기의 순간 보란듯이 표준어를 써버리죠. 제가 고향은 충청도지만 서울 생활이 오래돼서요. 서울말, 고향말이 좀 자유로워요. 이게 훨씬 더 듣기 좋죠. 에휴, 암만요. 지도 이게 훨씬 더 편해요. 김희선이랑 살아도 바람이 난 재석은 누가 보든 말든 성희에게 연병을 직진을 합니다. 아, 지우는 뭐예요? 내일 영어학원 숙제예요. 시간을 허투루 쓰는 게 없어요. 나도 그런데. 나도 절대 시간을 허투루 안 써요. 여길 왜 진이가 아닌 내가 왔겠어요? 인사동은 밤이 되면 이렇게 문 닫아버리고 먹을 때도 없고 예전에는 여기서 신앙송도회다고 그랬는데 미스박 너무 애쓰지 마. 고등학생인 척 하지 말라고. 그냥 하던 대로 고향말 해. 애써서 서울 사람 말 흉내내지 말라 이 말이야. 안 회장에 대한 내 마음이 전부 가짜는 아니었다. 어느 날은 나도 그 사람에게 몹시 미안하기도 했고 날 좋아해주는 그 마음에 눈물이 맺힐 뻔도 했다. 세상엔 완전한 가짜도 완전한 진짜도 없다. 태동과 복자의 사이는 점점 더 돈독해지지만 오늘은 정말 복자를 자를 생각이었던 아진. 나 그 아줌마한테 인사하러 가, 출근 전에. 그럴 필요 없어. 내보낼 거야. 야, 너 그 아줌마를 뭐 밀당하니? 내가 인사하러 가려고 하면 내보는데. 형님이 너무 싫어해서 어쩔 수가 없어. 아, 입이 영 안 떨어진다. 사람을 또 어떻게 구하냐. 하지만 복자는 아진의 입을 완전히 다물게 만들어버리죠. 우리 춤춰요. 그날 우리 세 사람은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아름다운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나도 그녀도 그날은 따뜻했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는 해고하지 않으시려고요? 네. 잘하셨어요. 역시 사모님은 마음이 따뜻하세요. 남편이 성희 씨 그림 저희 회사 티슈 가게 실으면 어떻겠냐 그러던데요? 진짜요? 로열티는 지불할 생각인가 봐요. 거기에 화가 윤성희 이런 식으로 홍보도 해달라 그랬어요, 제가. 로열티는 무슨요? 돈을 제가 드려야 하겠는데요, 뭐. 적당한 그림 저더러 고르라는데 그림 찍어서 메일 보내주세요. 남편분 사업 문제도 사모님과 다 의논하시나 봐요. 아, 그럼요. 저 없으면 우리 집 돌아가질 않아요. 저희 회사 곧 여성 생리대 발족해요. 완전 고급 제품. 제가 하자 그랬답니다. 아, 우리 남편 본 적 없죠? 왜요? 지호 데리러 오셨을 때 인사했잖아요. 아, 그랬지 참. 같이 식사 한번 해요. 티슈곽 도안 얘기도 할 겸. 네. 태동은 복자 덕분에 오랜만에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미스박 네. 복자야. 예. 가지고 싶은 게 뭐야? 제일 사고 싶은 거. 그런 거 없는데요. 왜 없어? 있기는 한데 손에 이렇게 들고 이렇게 딱 붙여 당기는 가방. 아, 나 귀 어두운 거 알면서 그 큰 소리로 말 안 해? 가방이요. 가방. 겨우 가방으로 돼? 아이고 겨우 가방이라뇨. 김 기사한테 전화 넣어. 가방만 사서 돼? 옷도 사고 구두도 사. 아이고 아유 아니요. 내 말 들어. 회장님께서 제일 비싼 걸로 사라고 하셨어요. 회장님이 제일 비싼 걸 사라고 했지만 협찬 때문에 MCM을 구매한 검소한 복자. 죄송한데요. 그 화장실. 네. 복자 인생이 얼마나 기고했는지를 알 수 있듯 처음 가져보는 명품백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아 사모님 그게요. 너같이 쓰레기 같은 인간이 마음대로 하도록 내가 내버려둘 줄 알아? 너같이 천한 게 이런 게 가닿기나 하니? 주제 파악해 박복자. 넌 그냥 이 집 하녀야. 우리 시아버지 간병인. 알아? 가장 따뜻한 기억이 생기는 순간
가장 처절하게 복자의 자존심이 무너져 내렸고 겨우 가출을 해버립니다. 당장 내려와. 다른 사람 빠른 시일 내에 구하겠습니다. 뭐 다른 사람? 아버님, 제가 연락해서 꼭 데리고 오겠습니다. 내가 전화해도 안 받아. 제가 책임지고 꼭 모시고 올게요, 아버님. 내가 오랜만에 사람 사는 것처럼 살았다. 그 사람 덕분에 많이 웃고 많이 행복했어. 도대체 너 미스박한테 뭐라고 한 거냐? 주제 파악하라고 했습니다. 양손에 아버님이 사주신 명품 가방, 명품 구두를 들고 있는데 제 억장이 무너져서요. 저도 없는 명품 가방을 왜 일개 간병인이 들고 있어야 합니까? 아버님을 행복하게 했다고요. 그 여자가 그러라고 고용하고 그러라고 월급까지 주잖아요. 나가! 만일 그 사람 못 찾으면은 너도 운규도 다 이 집에서 쫓아낸다.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선 아진. 하지만 복자의 빈자리에 눈물을 흘리는 태동을 본 순간 아진은 복자를 데려올 수밖에 없었죠. 어디 여행 가셨어요? 얘기나 좀 하고 가시지. 아버님이 찾으세요. 연락 안 되면 경찰에 실종 신고하실지도 몰라요. 실종 신고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얼굴 봐요. 뭐야, 사투리를 안 쓰네? 그리고 아진은 자신의 방식대로 품위를 지키며 복자를 설득합니다. 아버님이 사주신 옷이에요? 너무 잘 어울리세요. 역시 센스 있으시네. 이 구두는 절대 일반 가죽 닦는약으로 닦으시면 안 돼요. 물로 씻어도 안 되고요. 송치가 원래 관리가 어려워요. 부드러운 솔 있죠? 칫솔 중에도 부드러운 미세 칫솔로 닦아주셔야 돼요. 얼룩 묻으면 세제랑 샴푸 반반해서 아주 요만큼만 묻혀서 닦아주시고.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예뻐요. 지금 입고 계신 옷이랑 구두, 가방이랑 완전 세트 같네. 집에 들어가세요. 아버님이 우셨어요. 우셨다니요? 아주머니가 그리워서 우신 거겠죠. 그러니 들어가요, 우리. 안 가시면 제가 끌고 갈 겁니다. 이런 와중에 새로운 욕망이 눈에 들어온 복자. 아니 누가 달랬어요? 사모님도 참. 저보다 아줌마가 더 어울려서 그래요. 가지세요. 근데 서울말 너무 잘하시네요. 그죠? 잘하죠? 결국 복자를 데려오는데 성공한 아진. 회장님. 왔어. 나도 모르겠다 이제. 태동은 돌아온 복자를 위해서 뭐든 해줄 수 있었죠. 어디서 잤어? 모텔이요? 여기서 나가면 살 집도 없는 거야? 있는 집 보증금 빼가지고 빚 갚았어요. 빚이 얼마나 돼? 1년 꽉 하면 갚아요. 내가 갚아줄게. 됐어요, 회장님. 아니야. 내가 인생 잘못 살았어. 자식들도 하나같이 다 내 뜻대로 안 되고 마누라는 병으로 일찍 저 세상 갔고 죽으면 저 돈 다 싸질머지고 할 것도 아니고 내가 갚아줄게. 하지만 복자는 아슬아슬하게 계속 선을 넘습니다. 복지 아줌마가 우리 집 청소를 일주일에 2번 하라 그랬단 말이죠. 네, 회장님 댁은 이제 일주일에 4번만 하라고. 그걸 왜 나랑 의논도 안 하고. 경산 때 딸 산후조리 끝나면 작은 사모님 댁 일 다시 하는 거 아니었어요? 일단 그렇게 해요. 저희 집 2번, 거기 4번 하는 걸로. 아주마님, 예. 뭐든지 저 아니면 형님하고 의논하고 결정해 주세요. 집단에는 도와드린다고 한 건데. 그 마음은 감사한데요. 이 집안엔 엄연히 며느리가 2이나 있습니다. 우리 형님, 아주버님이 아버님 눈밖에 나시는 바람에 입장이 난처하시긴 하지만 엄연히 저 집안 안주인이세요. 앞으로 뭐든지 형님에게 허락을 받으시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죠. 월급도 형님한테 받으세요. 제가 그렇게 형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에 돌아온 복자가 더 날뛰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아진. 우선 난 당신이 이 집에서 나가줬으면 좋겠어. 짐 빼고 출퇴근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럼 짐은 언제 뺄까요? 가능한 빨리. 아버님이랑 같이 지내야 되니까 집은 좀 평수가 있어야겠죠? 무슨 말이야? 지금 저 혼자 나가란 말씀이세요? 아버님 뒤로 넘어가는 게 목적이세요? 그래서 아드님이 하루빨리 재산 상속받는 게 큰 사모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저 건들지 마세요. 잘못하면 네가 쫓겨나. 저쪽은 스리러, 여긴 연병. 우리 키스합시다. 해보면 우리 관계의 칼라가 정해질 것 같아요. 키스의 결과로 넘으면 안 되는 선을 넘은 재석. 그리고 복자 역시 선을 넘고 말았죠. 여보세요? 봐. 이래도 내가 지나쳐? 저한테 맡기세요. 그 사이 또 어디론가 사라진 재석. 새벽부터 어디 갔어? 어디긴요, 여기에요. 당신 어디 갔었어? 운동. 무슨 운동? 침대에서 하는 운동? 뭐 자전거? 뜬금없이
새벽에 무슨 자전거? 아 그게 내가 요즘 부쩍 나이 든다는 느낌이 들어서 체력 달래는 자영아가 채우래잖아. 너도 같이 탈래? 됐어. 나야 요가에 헬스에 필라테스에 운동을 얼마나 하는데. 늘 그런 식으로 몸바쳐 일했어요? 아침부터 무수한 비난을 쏟아붓는 주미. 간병인이면 간병인답게 간병만 해. 어디 감히 밤에 침대 시중까지 들어? 회장님이 밤에 무섭다고 하셨슈. 몸만 돌보는 게 아니라 맴도 돌봐야 하는 게 간병인 의무여유. 아버님과 한 침대에서 잤다고 뭐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 어림없어. 넌 그냥 이 집 하녀야. 하녀가 아니라 간병인이죠. 교수께나 되는 양반이 요즘 시대 하녀가 뭐요? 큰 사모님은 남자랑 하룻밤 자면 남자가 후려져요. 근데 왜 남자 맴 하나 못 트리고 여태 이러고 사셨슈? 이게 지금 어느 앞이라고 시건방지게 쫓겨나기 싫으면 네 할 일만 해. 요즘 같은 세상에 이거 폭행죄로 걸면 걸리는 거 아시죠? 지가 쫓겨나기 전에 먼저 그 짝이 깜빵 갈 수 있어요. 1차전 주미가 끝나자마자 2차전을 바로 뛰는 복자. 제가 왜 보자고 하는지 아시죠? 회장님이 잠이 안 온다고 하셨어요. 옆에서 자기 잘 때까지만 좀 있어달라고 하셔서 살짝 누웠슈. 그러다 그냥 잠들어 버렸어요. 아주머니, 아버님 간병인 자격으로 여기 계십니다. 그 자격에는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어젯밤 그 선을 넘으셨어요. 지가 경솔했구먼요. 경솔하다 마다요. 해고 사유예요. 충분은. 한 번만 기회를 주셔요, 작은 사모님.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마세요. 선 지키세요. 유예하겠습니다. 유예? 아주머님 해고 유예하겠다고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지는 확실하게 선을 알려주기로 하죠. 집안에 이런 데가 있었슈. 여긴 작은 사모님이 아무나 들이지 않는 곳이에요. 이번 시즌은 깔끔하고 모던한 컨셉으로 갈게요. DC는 지난번 홍 작가 전시회 때 공수한 색동전 작품으로 다 교체해요. 네, 준비하겠습니다. 아버님 방 베드토퍼는 다 이걸로 하고요. 침대 시트는 이걸로 교체하세요. 예. 오늘 풍숙점 가는 날이죠. 네. 오로지 유기농 재료로만 반찬을 만드는 회원제 반찬집 풍숙정. S그룹 회장 전용 키친메이드로 출발한 그녀는 회장 사후 퇴직금으로 받은 돈으로 재개발이 코앞인 이 아파트를 샀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마력의 총각김치, 일명 풍숙김치로 강남 여자들의 까다로운 입맛을 사로잡았다. 100% 현금 거래에 완벽한 탈세를 하는 그녀는 부자들의 탐미적 식욕을 만족시켜주며 세력가들의 비호를 받고 있었다. 부자들과 더불어 사는 중간계급의 머리 좋은 사람들은 그들의 허세와 특권 의식을 이용해 돈을 번다. 하지만 풍숙정은 음식만 마시는 곳이 아니었고 재벌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눈과 귀, 입 덕분에 가장 소식이 빠른 곳 중 하나입니다. 조 여사님, 지는 오늘 회장님 모시고 운동치료 갈 테니까 우리 회장님방 커트는 조 여사님한테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따가 그 2층 청소하실 때 지방을 냅두세요. 지가 할게요. 복자의 이력서를 가지고 있었던 아지는 친한 변호사 기호에게 복자의 뒷조사를 부탁하죠. 그리고 미세스 조는 결국 판도라 상자를 열고 말았고 그곳에서 복자의 과거부터 집을 조사한 흔적을 보고 맙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물건이 뭔 줄 알아? 안 봐야 할 뭔가를 봐버린 눈과 그걸 발설한 새치혀.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마. 유예해줄게요. 지켜볼 테니까. 민낯을 드러낸 욕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멈추지 않는다. 다시 내려가시고 버티시고. 지가 좀 이따 전화할 테니까 좀 기다려요. 빚쟁이야? 빚이 얼마야? 말해. 내가 갚아줄 테니까. 지가 알아서 해요. 사람 실없이 만들래? 내가 갚아준다고 했잖아. 당장 전화 넣어. 바로 갚아줘. 복자는 멈추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죠. 회장님, 이 은혜 제가 죽어서도 안 잊겠어요. 집이 이렇게 갚아주신 거 절대 안 잊고요. 이 몸뚱아리 바쳐서 회장님 위해서 열심히 일할게요. 그리고 복자의 거거를 알게 된 아진. 사기 횡령 전과가 있던데요. 7년 전에.
아주머니, 나가주셔야겠어요. 일 그만두시고 나가주세요. 유예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사기 횡령으로 정가 기록이 있으시더군요. 사정이 있었구만요. 안 듣겠습니다. 그 사정. 들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월급은 이달 말까지 계산해서 드릴게요. 나가주세요. 그렇게 해요. 나갈게요. 대신 회장님 생신상만 지 손으로 차리고 그렇게 나가게 해주세요. 아니요. 내일 당장 나가주세요. 회장님이 집 빚을 갚아주셨구먼요. 가불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일할 생각이었어요. 회장님이 집 빚 갚아주시자마자 지가 이렇게 나가버리면 얼마나 배신감이 크시겠어요. 작은 사모님은 팔자가 좋으셔가지고 감옥 갔다 오면은 다 썩을 년 같으시죠? 세상엔요 어쩔 수 없이 깜빵도 가야 하는 억센 팔자도 있어요. 복자의 눈물에 흔들린 아지는 결국 태동의 생일상만 차리고 나간다는 복자를 받아주죠. 오늘 우리 밖에서 실컷 놀자. 콧구멍이 시커매지도록 놀아요. 콧구멍에 향수만 들어오는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고양이까지 데려온 복자. 회장님, 지가 해나 염색해드려요. 이 머리 염색만 해도요 20년은 젊어 보여요. 그 해나는 몸에 해롭지도 않은데. 그리고 아지는 화려하고 품이 있었던 사모님이 아닌 엄마 앞에선 여전히 철부지 아이일 뿐이었죠. 그녀가 아버지 없이 컸다는 것과 신김치와 수제비를 제일 좋아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자랐다는 사실을 안 건 한참 후였다. 아지네 앞에서 LP를 즐겨 들었던 아버지. 하지만 아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절대 LP를 듣지 않습니다. 그 후 그녀는 아버지가 듣던 그 음악을 절대 듣지 않았다. 그 음악을 들으면 자신이 무너질 것 같아서 그녀는 자신을 아꼈다. 고양이를 보자마자 비명을 지르는 주미. 고양이 뭐야? 뭐긴 뭐예요? 고양이지. 누가 고양이 맘대로 키우랬어? 회장님이 사주신 거예요. 지가 산 게 아니라. 뭐예요, 이 고양이? 뭐예요? 이 고양이 뭐냐고 묻잖아요! 가루가 되도록 복자를 혼내는 아진. 아주머니 나가실 때 이 고양이 데리고 나가실 건가요? 그래야죠. 당분간 고양이 1층에 못 내려오도록 해주세요. 알겠어요. 정말 나가는 거 맞지? 틀림없지? 그렇대도요. 아버님 생신상만 직접 올려드리고 나간대요. 여전히 지우는 성에게 미술과외를 받고 있습니다. 잠깐 여기 손톱 부분 디테일 명암만 넣자. 마무리해. 쿠키 진짜 구웠어요? 이거 묻었다. 어디? 아 이거 윙크하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눈에 찔려가지고 그런 거야. 딸 앞에서 당당히 바람을 피우는 걸로도 모자라 아침마다 자전거를 타는 척 성에게 가는 재석. 요새 옷은 좋다. 땀 냄새도 안 나고. 하룻밤 저기 무섭다고. 우리 캣을 어찌 보내야 할지 맴이 아파요. 보내긴 왜 보내? 큰 사모님이 고양이 싫다고 처리하려잖아요. 아, 지가 뭔데 처리하고 말고 하래? 고양이가 물건이야? 뭐? 처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복자는 회장이 자신을 절대 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게 유일한 살 길이죠. 저랑 단둘이 있을 때는 서울말을 쓰고 회장님하고 있을 땐 사투리를 써요. 꼭 배우처럼. 그리고 작은 사모님, 제가 그 사람 방 청소를 하다가 뭘 하나 본 게 있어요. 회장님이랑 집안 식구들 뒷조사 비슷한 거란 서류가 있었어요. 자세히 말씀해보세요. 서류요? 자세히는 못 봤어요, 사모님. 대충 회장님 회사 규모, 재산 같은 게 적혀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 사람 그냥 우연히 회장님 댁에 들어온 것 같지 않아요. 결국 혀를 놀리고만 미세스죠. 사실이냐? 네, 아버님.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사람을 들였어야 했는데 제가 잘못했어요. 내일 아버님 생신 끝나고 바로 내보낼게요. 여쭤볼 게 있어요. 왜 빚을 갚아주셨어요? 혹시 그분 간병인 이상으로 생각하셨어요? 내 돈 내가 쓰는데 네가 왜? 아버님, 그 말이 아니잖아요. 나가 다 귀찮아. 나가 있어. 차갑게 변해버린 태동의 눈빛. 그리고 태동의 생일을 앞두고 둘째 제이가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큰아들 민기 아빠에 대해서 뭐 아는 거 있어요? 회장님이랑 의절을 하고 미국으로 쫓겨났어요. 왜 저랬대요? 그게 저도 저보다 더 잘하는 거 아니에요? 조사 다 해보셨잖아요. 나간다면서요? 난 어차피 쫓겨날 사람이니까 뭐
별 볼 일 없다 이건가요? 사실 뭐 우리 둘 다 남의 집이라는 건 같은 처지고. 입 닥쳐. 네가 그러니까 하류 인생을 면치 못하는 거야. 말이면 단 줄 알아요?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그냥 기생충이지. 내가 진짜 이제까지 참았는데 참은 거 마저 참아. 안 그러면 여기서 쫓겨나. 아들 하나 있는 거 사고 쳐서 빚도 많고, 큰딸은 신장 안 좋아서 신장 투석하느라 돈 필요한 거 아니야? 내가 이 집 조사한 거 다 알고 있잖아. 나 절대 이 집에서 안 나가. 그러니까 까불지 마. 앞으로 복자를 저격할 제의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아버지가 좋아할 타입은 아닌데 쓸데없는 욕심내지 말아요. 우리 아버지 빈대는 나 하나로 족하거든. 태동은 그날 이후 복자를 두고 따로 이동합니다. 아줌마 밥상 좀 차려봐. 음식 솜씨 좀 보게. 지는 간병인인데요. 간병인이면 뭐? 이 집 도우미가 아니에요, 은규 고모님. 아니 우리 아빠 음식 어떻게 차려주나 그거 보겠다는 거잖아. 어째요? 작은 사모님 차려요? 아니요. 하지 마세요. 옳게? 형님, 제가 형님 아침 준비할게요. 이 아주머니 해고되셨어요. 아버님 생신 때문에 잠시 계십니다. 형님 식사 차려드릴 의무 없어요. 그래서도 안 되고요. 들어가세요, 형님. 제가 차릴게요. 태동 다음 이 집의 실세가 누군지 보여주는 장면이죠. 모든 순간 품위를 지키며 상황을 처리하는 나진.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버려야 할지, 택해야 할지를 선택해야 하기도 하고, 선택을 받기 위해 무엇을 선택할지를 결정해야 하기도 한다. 복자가 이 집에 있을 수 있는 마지막 날. 준비 다 됐어. 지가 해나 염색해드리기로 했잖아요. 됐다니까. 드릴 말씀도 있고요. 딸이 있었어요. 애 아빠 없이 키웠죠. 근데 7년 전에 백혈병에 걸렸어요. 골수 이식하는데 드는 돈이 당시 6천만 원이었어요. 6천 원커녕 60도 없는 지가 애를 살릴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결국 해서는 안 될 일을 였어요. 그래서 교도소라는 데도 간 거고요. 뭐 진작에 나한테 얘기 안 했어? 그런 얘기를 참 어찌해요. 지는 그만두지만서도 회장님 빚은 꼭 갚을게요. 먹을 거 없어 여기? 이모 좀 그만 먹어. 지우야, 너 또 이모 먹는 것만 찍었지? 그리고 회장님의 생신 파티가 시작됩니다. 언제 이렇게 다 준비했어? 이건 기본이죠, 아버님. 그 공사 구분 명확하게 하는 간병인이 안 보인다? 벌써 내보낸 거야? 쫓겨날 기로에 선 복자. 마지막 히든 카드를 꺼내듭니다. 교양 없이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음식을? 돼지 껍데기가 어때서 음식에 무슨 교양을 따져? 아주머니 앉으세요. 서 계시지 말고. 앉아? 그리고 돼지 껍데기로 시선을 빼앗은 복자는 자신을 지켜줄 진짜 히든 카드를 뽑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난 뒤 아무리 그래도 그 아주머니 나가야 돼요. 내보내지 마. 너희들도 봤지? 날 위해 자기 몸을 던지는 거. 너희들이 날 위해 그래줄 수 있냐? 말해봐! 그분 여기 둘 수 없어요. 복자가 있어야 할 이유를 직접 보여주는 태동. 아빠. 날 서게 만들어줬어. 여러 의미로요. 내가 서고 걸어! 이 모든 연극을 꾸며낸 복자. 나랑 연극 하나 하자. 봉처럼 복자의 명령대로 천막 기둥을 선봐두었죠. 세운 게 중요해. 남자를 세웠잖아. 게임 끝이지. 자라. 당신하고 뭔 얘기를 하니? 그리고 복자의 연극에 노란한 주민은 고양이를 밖에 내다버리죠. 병원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집안에 없어요. 내가 버렸어. 눈이 완전 돌아버린 복자는 곧장 주미의 아들 웅규에게로 향합니다. 너 이게 지금 무슨 짓이에요? 은규야, 너 뭐야? 언제 나갔어? 이 상황 정확하게 해명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주. 제 고양이 내쫓았길래 쥐도 내쫓았슈. 아들 앞에서 개망신 당하기 전에 멈춰, 당신! 여기서 멈춰! 그녀의 말대로 그때 내가 멈췄더라면 난 지금 살아있었을까? 멈춰야 될 사람은 지가 아니라
큰 사모님이죠. 저기 뭐? 일전에 지를 하냐라고 하셨죠? 그것도 모자라 개무시하고 뺨 때리고. 그렇다고 우리 집 장손을 비 오는데 맨몸으로 내쫓아요? 은규랑 캐시랑 다르죠. 은규가 캐처럼 말을 못해요. 집을 못 찾아요. 자식이 비 맞는 꼴을 봐야 지 기막지게 심정을 알 것 같아서 그랬어요. 한밤중에서라는 태동의 등장으로 조용해지죠. 들어가셔요. 지가 잠자리 봐드릴게요. 어머. 뜨끈한 목욕 좀 하실래요? 정종 남은 게 그거. 아지는 예정대로 복자를 내보내려 하지만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뭐가 달라졌던 거예요? 지가 나가면 회장님 감당을 우찌하시려고 작은 사모님은 이러신대요. 우리 집에 대해 조사를 하셨다고요? 찻잔, 이 그림이 누구 건지 아시죠? 사모님이랑 지랑 처음 만난 날 몬드리안 좋아하냐고 지가 물어봤잖요. 그 조사는 지한테 있어서 그냥 네덜란드 화가 몬드리안이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일할 집이 어떤가, 내 고용주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나를 그냥 알아본 것 뿐이에요. 지가 나가고 안 나가고를 결정하는 건 작은 사모님이 아니에요. 이제 지는 회장님 말씀만 들을 거예요. 나가셔야 됩니다, 아주머니. 이 집에서. 정말 그걸 원하시면 지한테 이러실 게 아니라 회장님한테 말씀 넣으셔요. 그래서 회장님이 나가라고 하면 그냥 군소리 없이 나갈게요. 이제 내리 잡돌이를 할 타이밍. 작은 사모님한테 얘기했죠? 뭘요? 애가 새치어 조심하라고 했어 안 했어? 앞으로 한 번만 더 나한테 찍히는 짓 하면 그땐 무조건 쫓겨나요. 네, 내 방도 깨끗하게 청소 좀 부탁해요. 본격적으로 천막 사건을 조사하는 아진. 아님 누가 일부러 무너뜨리지 않는 이상 넘어질 수 없거든요. 큰 사모님이 놀래서 기둥을 밀쳤다던데 그렇다고 그 정도로 무너질 건 아닌데. 정원 입구랑 현관 쪽에는 CCTV가 있는데 딱 거기 CCTV가 없어. 왜 그때 딱 고양이가 식탁 밑을 기어가냐고. 그리고 아지는 진실도 모르고 직접 만든 드레스와 가방을 성희에게 선물하죠. 그녀의 팔과 다리 그리고 허벅지와 허리는 기름처럼 매끄럽고 백두처럼 물결쳐. 그 배와 젖가슴, 나의 이 포도송이는 휴식을 방해하고 그녀 몸통을 골반을 두드러지게 했다. 그 황갈색 피부에 어울리는 화장에 기가 막혔다. 복자에 관한 조사를 멈추지 않는 아진. 2007년에 사기 횡령으로 1년 8개월 복역하고 나왔더라고요. 경리로 있던 회사 장부 조작해서 3억을 횡령했는데 당시에 공범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혼자 모든 걸 했다고 자백했답니다. 결혼 유무는요? 아이가 있었다고 하던데.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결혼은 한 번도 한 적은 없어요. 고아였더라고요. 10살 때 입양됐다가 무슨 사연인지 파양됐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퇴학당했고 검정고시로 졸업장 땄어요. 고아원 후원사인 회사에 경리로 취직해서 한참을 일했는데 2009년부터 2015년까지의 행적이 아예 조사가 안 돼요. 복자를 잡아세우고 이니시를 거는 제이. 오는 길에 나 집에서 막입을 바지 하나만 사다 줘. 나 여기 한참 있을 것 같아. 다음 주에 가신다고 안 하셨어요? 아줌마가 이렇게 가열차게 직진하는데 내가 어떻게 가? 자, 신축성 있는 바지가 2장에 10,000원, 2장에 10,000원. 잡아도 땡겨도 늘려도. 저 뒤에 공이 2개 더 붙으면 아마 부자들은 기꺼이 그 돈을 내고 저 옷을 살지도 모른다. 절대 지지 않는 복자는 예쁜 꽃가옷을 사왔습니다. 나 지금 먹이는 거지. 심부름 시켰다고 나 먹이는 거잖아. 에휴, 아가씨도 별 말씀을 다 하신다. 이게 일명 냉장고 바지인데 이거 한 번 입고 나면 다른 바지 못 입어요. 그렇게 편하면 당신이 입어. 싫어요, 저는. 하도 이런 걸 많이 입어가지고 이제 안 입어요. 지우가 보는 파티 영상을 보던 지희는 영상 속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합니다. 회장님 괜찮으셔요? 미스 박, 우리 같이 살까? 같이 살고 있잖요. 그렇게 말고 마누라 영감 이러면서. 회장님 지는요. 회장님 건강 회복하는 거 말고는 아무 욕심 없어요. 아휴, 지같이 형편없는 게 어디 감히 회장님하고 살을 맞대고 살아요. 나 빨리 나을게. 나오면 되잖아. 자구가 안 돼. 아진이 원칙 그래. 잠은 꼭 집에서 자는 거야. 왜 가져가? 먹지 마. 야, 너 그런 짓 하지 마, 내 앞에서. 이게 아주
이쁘다 그러니까 아주 까불고 있어. 두 사람이 불륜 주제에 질투하고 싸우는 사이 아지는 진이가 보내준 영상에서 누군가 기둥을 건드는 모습을 보았죠. 회장님, 목욕물 받아드릴게요. 태동은 복자에게 아파트를 사고도 남을 것 같은 목걸이를 선물합니다. 다들 이것 좀 보세요. 그 순간 거실로 들어오는 복자 태동. 아버님, 드릴 말씀 있어요. 나도 니들한테 할 말이 있어. 이 사람과 결혼할 생각이다. 아버지. 이젠 진짜 안방까지 차지하게 생긴 복자. 돌아가신 어머님을 대신하는 자리입니다. 아버님 아내기 전에 이 집안의 어른을 새롭게 모시는 일이에요. 혼자 결정하실 일이 아닙니다. 거기다 사기 횡령 전과가 있는 사람을 저희 집안의 어른으로 모실 순 없어요. 애가 백혈병에 걸려서 고치겠다고 회사 돈 횡령했대. 니들도 자식 있어 알 거 아니야. 지우가 운규가 모수병에 걸렸는데 수중에 돈 한 푼 없으면 훔쳐서라도 고쳐줄 거 아니야. 그게 애미애비 아니야. 그리고 아지는 가족들에게 영상을 보여줍니다. 고의적 사건입니다. 결혼 문제는 시간을 두고 얘기해요, 아버님. 그 전에 경찰에 신고하세요. 지도 그날 이상하다고 생각했쇼. 왜 하필 그때 천막이 그렇게 넘어졌는지. 그래서 아줌마는 우리 아빠를 누가 일부러 다치게 하려고 그랬단 얘기야? 진요, 회장님을 지켜드려야겠다는 생각을 순간에 했죠. 회장님을 이 집안에 혼자 두면 위험하다.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럼 뭐 자식들 중에 누군가가 일부러 그랬단 말씀이세요? 정황상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죠. 그 입 닫아요. 자식이 아닐 수도 있고요. 뭐라고요? 이거보다 정확한 동영상 하나가 더 있어요. 있지도 않은 영상이 있다고 하며 일단 결혼을 미루려고 하죠. 저분 말씀처럼 집안 식구 중 하나가 용의자일 수도 있다면 저분도 용의자 선상에서 빠질 수 없죠. 안 그래요, 아버님? 그렇지. 아, 이 사람이 미쳤다고 그런 짓을 해? 결국 이 일로 아버님께서 결혼하겠다고 마음 먹었으니까 그게 목적이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죠. 말씀해보세요, 아주머니. 이런 결과 상상하지 못하셨어요? 아닌데요. 그런 목적 전혀 없는 분이 그런 오해를 받도록 모든 정황이 돌아가고 있는 건 참 유감이네요. 그러니까 오해 받기 싫으시면 이 결혼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간병인 자격으로도 얼마든지 아버님 지키고 계십니다. 선 지키고 딱 거기까지 하세요. 넘어오지 마시고. 결국 개판으로 끝난 결혼회의. 그리고 현재 성희와 거리를 둔 재석은 이제 와서 운동을 안 할 수가 없으니 진짜로 자전거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이때까진 자전거 안 탔다. 오늘 처음 탔다. 운동복에서 땀 냄새가 안 나길래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꿀잉내가 나더라고. 오늘만 운동을 하고 이제까지는 자전거를 안 탔다 얘기하니까. 자기 남편 어저께 청담도 테이크투에서 봤다? 어떤 여자랑 있던데? 재석이 바람났을 수도 있다는 의심, 누군가 시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다는 의심, 또 복자가 일부러 이 집안에 접근했다는 의심까지. 아지나 머리는 터지기 일보 직전이죠. 전화를 안 받으니까 어젠 미안했어. 나가봐. 난 너랑 할 말 없어. 그때 재석의 사무실로 오고 있는 아진. 박 시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손님이 와 계신데 일단 제가 가서 얘기할게요. 그러세요, 그럼. 연병을 떨고 있는 두 사람. 지금 사모님 와 계십니다. 사모님. 쇼파 밑에. 손님이 가셨네요. 들어가시죠, 사모님. 네. 저쪽이 스릴러 멜로 로맨스를 찍는 사이 제이는 집 앞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온 봉차를 보게 됩니다. 집 앞에 누가 어슬렁거리더라고. 누군가 했더니 올케가 보내준 그 동영상 속 남자지 뭐야? 제 발로 기어 들어오다니 친절도 하시지. 그것도 CCTV 바로 앞에서. 동영상이 더 있다며. 그렇다고 CCTV 앞에 그대로 얼굴을 갖다 바치냐 이 등신아? 너 만약에 걸리면 얘기해. 이 집 큰 사모님이 시켰다고.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헬스클럽 차려줄게. 그건 좀 아니지. 아니 뭐 나라고 얘기하겠다고? 그럼 나랑 너 둘 다 세대는 거야. 큰 사모님이라고 얘기하면 더 이상 안 파보겠지. 대가리 좀 굴려봐 이 새끼야. 그 사람이에요, 동영상 속 인물. 아는 사람이야, 올케? 그건 아닌데 낯이 익어요. 딸이 앞에 있는데 대놓고 여기에 기어오는 재석. 아직도 삐진 거야. 미안하다니까 내가. 그리고 저런 연병을 모습은 진이에게 들키고 말죠. 뭐야? 올라올 때 쭉쭉쭉. 동영상 속 남자 누군지 알아냈어. 너 아빠를 왜 그렇게 봐? 아빠 바람 펴? 구질구질하게 딸에게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아빠는 말이야. 난 엄마 상처 주는 사람은
그게 누구든 용서 안 해. 그게 아빠라도. 아진의 딸내미답게 품위 있게 경고하는 지우. 아빠 사랑해. 그 사이 아진은 봉철을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사모님. 너무 불안해서 댁에 가봤던 거예요. 죄송해요. 단 한치의 거짓말도 하시면 안 돼요. 거짓말 안 합니다. 누가 시켰어요? 회장님 금연우님이요. 교수님, 회장님이 다치지 않게 박복자만 다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걸 지금 나더러 믿으라고요? 박복자란 사람에 대한 극도의 증오가 있었어요.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소리까지 했어요. 우리 형님하고는 어떻게 하세요? 전에 회장님 치료 때문에 직접 오신 적이 있으세요. 그랬죠. 방학 때는 줄곧 형님이 오셨으니까. 제가 돈이 급해가지고 큰 사모님이 죽는 순간까지 발설하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정말 죽을 죄를 졌어요. 오히려 상황만 더 복잡해지고 말았죠. 잘 해결됐어? 별 문제 없을 것 같아. 내가 연락하기 전까지는 절대 먼저 전화하지 마. 만일 정 급한 일 있으면은 다른 전화로 걸어. 축하해. 결혼. 아직 이르다. 이번 주말에 결혼하겠다는 태동.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아버님. 어쩌겠어요. 아버님이 하시겠다는데.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확실히 지후애미 너는 뭐가 달라도 달라. 오래 고민하다 결국 자신이 본 진실을 이야기하는 진이. 너 빨리 얘기해. 무슨 일인데? 형부, 아무래도 좀 수상해요. 그게 그만. 내가 알아볼게. 적어도 다른 사람 입을 통해 듣고 싶지 않아. 네, 언니. 언니가 알아보세요. 정 안 되면 말씀드릴게요. 기어코 재석은 또다시 침실을 나가버리죠. 나 어떡해. 아빠! 나 어떡해. 결국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아진. 과연 아진은 품위를 유지하며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복자를 죽인 범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드라마 품위 있는 그녀는 미스테리 스릴러 장르의 작품으로 드라마 세상 끝까지 이후 오랜만에 김희성과 김선아 배우가 함께 출연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은 김삼순의 연출을 맡았던 김윤재 PD가 이 작품의 연출을 맡게 되면서 김선아랑도 오랜만에 작업을 하게 된 작품이었어요. 덕분에 이 작품은 신드롬에 가까운 인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당시에 이 작품이 얼마나 인기가 많았냐면요. 최종 시청률 12%를 달성했는데 이 기록은 방영 당시 JTBC 드라마 중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넘은 유일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규 방송 기준 역대 종편 시청률 1위를 기록한 수치였죠. 당시 이 작품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화를 소재로 만들었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어디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70년대에 창업해 긴 세월 동안 제조업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던 70대 회장. 그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남은 대표이사로 차남은 등기 임원으로 있었지만 두 사람은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회장은 지인의 소개로 한 여성을 소개해봤습니다. 당시 회장의 나이대는 70대, 소개받은 여성은 40대였거든요. 회장보다 여성이 35살이나 어렸지만 두 사람은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후 덜컥 여성이 회장의 아이를 배버렸죠. 근데 약간 꺼림칙한 부분이 있죠. 바로 70대 할아버지의 자식을 40대 여성이, 물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이미 회장은 정관 수술을 받았기에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막장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회장에게는 버젓이 아내가 있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회장은 바람을 피웠고 아내는 그 충격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죠. 그리고 아내가 죽자마자 회장과 여성은 결혼하게 됐고 다음에 여성의 뱃속에 있던 쌍둥이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 회장은 이미 나이도 많았고 정관 수술을 받은 상태라 임신이 쉽지 않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것에 관한 진실은 사실 뒤에서 불법 시험관 수술을 받았고 그것으로 쌍둥이를 임신했다고 하죠. 불륜과 불법 시험관 임신으로 전철을 밀어내고 사모님 자리에 앉은 여성. 하지만 여성의 욕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바로 쌍둥이 남매를 앞세워 경영권을 주장합니다. 그렇게 회장으로부터 회사 주식 4%를 취득했고 여성은 바로 회사의 부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동시에 성과 없었던 형제를 퇴임시켜버리죠. 부회장으로 취임한 뒤 약 2년 뒤 회장은 약 50%가 넘는 주식을 모두 여성에게 증여하며 여성은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되었고 약 2년 뒤 주식의 대부분을 사모펀드에 매각하며 약 650억 원이 넘는 현금을 손에 쥐었습니다. 자, 어떤가요?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고 품위 있는 그녀의 실화 이야기라고 떠들 정도로 드라마의 스토리와 굉장히 닮아있죠. 그런데 이 작품이 이런 막장 스토리로만 잘된 드라마는 아닙니다. 오히려 당시 한국에서 보여준 K 막장과는 결이 다른 굉장히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작품이었어요. 특히 우아진이라는 캐릭터는 이름부터 우아하지만 사실은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본인의 노력으로 간판 승무원이 되었죠. 그리고 그 간판 덕분에 상류층에 입성한 여자입니다.
그녀가 입성한 상류층은 가장 가부장적이면서 가장 계급이 확실한 공간이었지만 우아진은 특유의 카리스마, 약자를 안아줄 수 있는 성품, 상류층 사람들에겐 없는 안목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본인만의 힘으로 점점 더 위로 올라갔죠. 심지어 자신을 상류층에 올려놓았다고 할 수 있는 안재석은 내연녀인 윤성이에겐 굉장히 가부장적인 자세를 취하지만 우아진의 경고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기어버리죠. 상류층 최고 꼭대기에 있는 인물이지만 그 누구도 우아진을 욕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대립에 서는 박복자, 그녀는 이름처럼 박복한 팔자로 정말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인물입니다. 손에 쥔 것 하나 없이 오로지 욕망 하나로 악착같이 올라왔고 덕분에 회장님과 결혼하게 된 인물이죠. 온갖 편법으로 남의 것을 빼서 위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누구도 그녀에게 돌을 던질 수 없을 겁니다. 착하고 바르게 살았다면 복자는 평생 돼지 껍데기 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테니까요. 두 캐릭터를 통해 돈으로 살 수 없는 품위,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었던 인간의 욕망, 또 상류층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인데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촘촘하고 디테일하게 짜여있죠. 이 드라마의 공식 소개를 보면 박복자를 화자로 설정해 놓거든요. 즉 박복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인물이죠. 전 드라마를 처음 볼 때 왜 이 캐릭터를 화자로 설정해 놓고 설명을 할까라는 의문이 계속 들었습니다. 근데 드라마를 보는 순간 바로 해답을 찾게 됩니다. 그 답은 바로 우아진에게 있습니다.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운 미모,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운 성품,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운 품위, 이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우아진. 그녀를 본 사람들은 욕망과 욕심이 생깁니다. 나도 저 여자처럼 되고 싶다. 누구나 우아진이 되고 싶게 만들거든요. 이건 보는 시청자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보는 시청자는 우아진이 되고 싶고 우아진을 동경하는 박복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박복자를 화자로 놓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그 어떤 이야기보다 더 흡입력이 강해지는 거죠. 모두가 박복자가 되어 우아진을 동경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디테일한 설정 하나하나가 모인 작품이기에 20부작이라는 긴 회차를 시작하는 것이 절대 후회하지 않을 선택일 겁니다. 제가 스포가 될까봐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조연 캐릭터들의 이야기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특히 블랙 코미디로 짜인 강남 사모님들의 이야기는 어떤 막장 드라마를 가져와도 이것만큼 우아하고 추하게 연출할 수 없을 겁니다. 이런 막장 스토리는 많이 나왔겠지만 이 드라마만큼 잘 짜여진 통속극은 본 적이 없거든요. 막장에도 급이 있다는 걸 보여준 작품이자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콤플렉스를 담은 수작, 대한민국 최상류층에서 품위를 지키고 있는 여성과 가장 밑바닥에서 야망을 품은 여성, 우아했던, 박복했던 서로 다른 여성들의 이야기, 드라마 품위 있는 그녀, 강력하게 추천해드립니다. 해당 드라마는 JTBC 홈페이지에서 몰아보실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찾아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금까지 영화를 그리는 신기 누설이었습니다. 정아 언니? 소희야! 언니 찾아다녔어. 내가 이 바닥에서 믿을 만한 사람 언니뿐이잖아. 우리도 인연도 참 즐겨, 그지? 평생 안 볼 것 같더만 또 이렇게 보네. 앞으로도 쭉 더 보고 살았으면 싶은데.